오늘 밤에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이지혁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지혁은 놀라서 무너지기보다 먼저 웃어버릴 뻔했는데요. 이 와중에 자기 몸까지 말썽이면 이제 뭘로 가족을 버티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진료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이지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는데 뛰는 소리가 전부 경고처럼 들려서 더 무섭더라고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죠.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입니다. 당장 무리하지 마세요. 이 말이 끝났는데도 이지혁은 한동안 멍했습니다. 당장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이지혁 인생에서 제일 불가능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이상철은 정년퇴직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김다정은 교통사고 뒤유증으로 아직도 흔들리고 이수빈은 조옥래를 떠나보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열까지 올랐습니다. 이지환은 동생을 달래면서도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요. 이지혁은 이 모든 흔들림을 한꺼번에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지혁에게 오늘 밤에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말은 공포보다 먼저 분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닌데라는 억울함이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김다정에게도 이수빈에게도 이지환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들이 무너질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렇다고 박성재에게 바로 털어놓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박성재는 절친이지만 박성재의 뒤엔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지혁은 자신이 아픈 걸 누군가가 정보처럼 다루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때 길가에 보이는 간판 하나가 이지혁 시선을 잡아끕니다. 담가 화로구이. 요 며칠 동안 집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겹쳐 들리던 이름들이 같이 떠오릅니다. 정순이, 지은호, 한우진, 고성희, 박진석. 이지혁은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이름들이 결국 자기 가족 쪽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걸 이지혁은 이미 감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소와 비슷한데 속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고 김다정은 멀쩡한 척 웃는데 눈빛이 자꾸 멀어지고 이수빈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이지혁은 평소처럼 말하려고 입을 여는데 목이 살짝 잠깁니다. 수빈아, 약 먹었어? 이수빈이 조용히 응하고 대답하는데 그 한 글자가 너무 가늘어서 이지혁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내가 오늘 밤 멈추면 이 집은 누가 버티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리니까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자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억지로라도 밝은 얼굴을 만들어 보이려 하지만 눈이 피곤해 보여요. 지혁아, 잠깐만. 이지혁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이 타이밍에 박성재가 오는 건 우연 같지가 않거든요. 박성재는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진이 학교 쪽에 사람 보냈대. 이지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 의사에게 심장 얘기를 들은 상태라서 우진이 간 이식 같은 단어가 더 날카롭게 박힙니다. 우진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경화로 간 이식 받았고 이번 학기 휴학했다가 며칠 전에 자퇴선했대. 이지혁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사실 자체도 충격인데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그걸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진석이 확인했다는 건 이제 그건 가족 걱정이 아니라 판이 되는 거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거실 한쪽으로 끌고 가 낮게 묻습니다. 너희 집안이 왜 우진이를 찾아? 박성재는 짧게 답합니다. 고성애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지혁 머릿속에 장면들이 겹칩니다. 고성희가 이수빈을 찾아와 각서를 쓰라며 압박하던 순간 박진석이 허락이라는 말로 성재를 쥐려 하던 분위기, 그리고 정순이와 지은호가 흔들리던 이야기들까지요. 이지혁은 확신해버립니다. 이건 곧 우리 집에도 터진다. 그날 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심장은 뛰는데 그 뛰는 리듬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립니다. 오늘 밤에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말이 자꾸 돌아오고요.
이지혁은 손바닥을 가슴에 얹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이 생각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나면 약해질까봐 이지혁은 눈물부터 막아버립니다. 새벽 집이 잠든 시간에 이지혁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엽니다. 조옥래 방에서 나왔던 서류 봉투가 거기 있었고 이지혁은 그걸 손끝으로 꺼냅니다.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종이 때문이 아니라 이걸 여는 순간부터 시작될 일들 때문인 것처럼요. 이지혁은 봉투를 열려다가 멈춥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한참을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딱 한 번 봉투 가장자리를 살짝 벌립니다. 그 찰나에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이수빈 이름이 뜹니다. 이수빈이 방에서 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더 서늘합니다. 이지혁이 전화를 받습니다. 수빈아, 왜? 이수빈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빠, 우리 집 지금 누가 아래에 있어? 이지혁의 심장이 순간 멎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이수빈이 겨우 말합니다. 회장님 쪽 사람 같아. 엄마 찾는다고. 이지혁은 봉투를 손에 쥔 채로 그대로 굳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은 몸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지혁이 붙잡고 있던 가족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지혁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봉투를 끝까지 열어서 먼저 터뜨릴지 아니면 이 집 문을 먼저 열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폭탄을 막을지.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은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